의료계 집단 휴진 등 계속되는 의정 갈등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민대피 협의체를 구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주민대피 협의체는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제도입니다. 예천에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훈련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예천군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인 봉화 2호당이 개방됐습니다. 폐쇄적인 보존이 아닌 생명력을 불어넣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의사협회가 예고했던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대구에서는 사전에 신고된 34개 병이 온보다 많은 곳이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시민들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한 대구 지역 병원은 34곳, 전체의 1.7%였습니다. 하지만 18일 의사와 의대생 등을 태운 25인승 리무진 8대가 대구시 의사회에서 여의도 집회로 향한 점으로 미뤄 실제 휴진한 병원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역시 사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일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영남대병원 등 대구 지역 대학병원은 18일 정상 진료한다고 했지만 일부 의사들은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병원 측과 교수 간의 입장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진료 유지 입장을 얘기하고 교수들은 휴진한다고 하니 환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혼선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돌입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수술실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직원들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쉬기도 하자 해서 5일씩 일주일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4개월 접어들면서 4개월째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시민들의 불안과 의료노동자의 고충이 넉 달째 이어지는 상황.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집회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 철회와 정부의 소통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지켜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와 의협에서의 집단 휴진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의사들이 대거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고했던 집단 휴진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지만 브레이크 없는 의정 갈등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봉화군에는 전국 600여 곳의 누각과 정자 가운데 가장 많은 103곳이 있습니다. 빼어난 자연 풍광을 즐기기 위해 선비들이 찾아오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지만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없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정자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활기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애양심까지 갖게 하는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잠은 강읍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정자 2호당. 자연을 즐기다가 생을 마친다는 이름의 뜻처럼 풍류를 즐기던 선조들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지난 1985년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보통 문화유산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기 마련이지만 이곳은 누구나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됐습니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폐쇄적인 보존이 아닌 생명력을 불어넣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문을 열면 생기가 돌아요.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죽어 있는 정자잖아요. 정자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전통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정자에 배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정신이 살아나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현장 학습으로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정자에 직접 올라 설명을 듣고 곳곳을 둘러보기도 하며 지역의 문화를 알아갑니다. 체험의 백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먹기입니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옛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설명도 듣고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고 그래요. 뭔가 이런 곳이 있었는 줄 몰랐는데 있다는 걸 알아서 약간 봉화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정자를 생각하게 된 아이들은 수많은 정자를 보유한 고향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고장의 좋은 정자 문화를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알면 알수록 이로운 봉화 정자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고장에 대해서 몰랐던 여러 가지에 알고 애양심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활동이 문화재에는 생기를, 방문객에게는 고향에 대한 애정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예천에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예천군은 18일 한국 e스포츠협회 KT와 함께 훈련센터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훈련센터는 도청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인근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경기장과 국가대표 공식 물품 전시장, 관람객 체험실, 회의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예천군은 훈련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1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스포츠 교육훈련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예천은 기존에 있던 육상교육훈련센터, 그다음에 양궁교육훈련센터와 함께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스포츠 전지훈련 그리고 스포츠 대회를 위한 많은 선수들이 예천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민대피 협의체를 구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주민대피 협의체는 야간 재난, 산간 지형, 또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제도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마을 순찰대와 이통장 등 민간에서는 집집마다 방문해 사전 대피를 유도하고 전담 공무원과 경찰, 소방 등 기관에서는 선제적인 주민 대피와 안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해 안전행정실로 운영하고 1마을 1대피소 지정, 12시간 전 사전 대피 예보제, 마을 순찰대 가동, 주민 대피 협의체 구성으로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 4대 축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정당 독점구도 개선 필요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동구 군의갑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철도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등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철도 주변 주민들은 공항 주변 주민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철도 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대구역이 소재한 대구 동구는 경부선 철도가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철도의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대구 동구 군의을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이 6.25 참전 소년 소녀병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6.25 참전 소년 소녀병 3법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는데요. 6.25 전쟁 발발 초기 당시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 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동해 연안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출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비브리오균과 폐류 독소의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패류 섭취 시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브리오균은 열에 약하고 염분이 없는 수돗물에서 쉽게 사멸하기 때문에 어패류를 깨끗이 씻거나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이나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영주시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홍삼 음료, 액상차, 또 고형차의 해썹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썹 인증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가공과 조리 등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영주시는 이번 인증이 소비자 신뢰와 국내외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풍기 인삼 관련 소공인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2024 문경세제 달빛 사랑 여행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매달 보름과 가까운 토요일 저녁에 문경세제 도립공원을 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즐기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이달 22일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7월 20일과 8월 17일 각각 한 번씩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1인당 10,000원입니다. 참가 신청은 문경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폐철도를 활용해 임시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합니다. 경주 도심을 관통하던 동해 남부선, 중앙선 80.3km와 철도역 17곳은 지난 2021년 12월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폐선, 폐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3월 황성성당 옆 임시주차장을 시작으로 유림초등학교 등의 임시주차장 5곳을 조성했습니다. 현대 5차 아파트 앞 임시주차장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으로 황성동에만 차량 56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6곳이 조성됩니다. 경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에 참가할 9개 팀을 모집합니다.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게 한 달간 경주에 머물면서 경주의 매력을 알리고 정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세 이상 팀당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숙박비는 최대 150만 원, 체험활동비는 32만 원을 지원합니다. 체류 기간 중에 SNS에 하루 한 건 이상 후기를 올리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경주를 홍보하는 창작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경산시의회는 18일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주민 발의 조례로 청구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